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의 한 어촌 마을에서 확인된 것만 40억 원에 이르는 갯돈 사기 피해가 발생해 마을이 뒤숭숭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상인이나 노인들로 목돈을 기대하며 매달 꼬박꼬박 갯돈을 부었는데 알토란 같은 돈을 떼이게 됐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갯돈을 떼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단위로 갯돈을 부어왔는데 최근 개주가 갑자기 잠적한 겁니다. 개주를 가족처럼 믿고 3억 원이 넘는 돈을 맡긴 피해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나는 돈도 한 번 지보지도 못하고 그래 이래 내가 억울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맨날 울고 있어 이래. 잠적한 개주는 회원들과 한 마을에서 나고 자라 깊은 신뢰를 쌓아왔고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개주를 맡았습니다. 개원 한 명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돈을 떼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0여 명에 피해 금액은 40억 원대에 이릅니다. 앉아 그거 갚는다고 좋다고 애들 앉아 다 준비해놨는데 이럴 때부터 그 지금 그것도 못 갚고 있어. 지금 계속 연체 나가고 있어.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갯돈을 직접 전달해 입증이 쉽지 않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거기 하는 말은 지금 깡통 계정이라는데 돈만 주고 자기 잔고도 없고 자기 멋대로 관리하고 돈을 어디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2부 연 24% 이자를 준다는 말에 속아 15개월 만기가 되어도 돈을 찾지 않고 다시 맡기기를 수년째 반복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주를 조만간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실시한 포항 울릉 항로 해상 여객 운송 사업 공모에서 대저페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저페리는 여객 정원 970명, 화물 25톤을 운송할 수 있는 총 톤수 3,164톤 쾌속 여객선을 7월 1일부터 운항할 예정입니다. 새 여객선은 현재 호주에서 건조 중이며 45노트의 속력으로 포항 울릉 노선을 2시간 50분 만에 다닐 수 있습니다.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설 사건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경주시 조사단이 지난달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성원전 누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경주시는 입장 표명이나 후속 대책이 없어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방사능 오염수 누출을 규탄하는 현수막들이 원전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거쳐 현수막 수십여 장을 게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경주시 조사단 발표 뒤에도 제대로 된 사과와 대책 마련이 없자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지난 40년간 국가발전과 에너지 정책에 협조해 왔지만 정부는 누출된 삼중수소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수원이나 전문가들이 미량이다, 소량이다, 괜찮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저희들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몸에 누적되지 않지만은 장기에 부분 손상을 주고 또 그 손상 되는 부분이 계속 누적되고 하면은 우리 건강에는 무조건 해가 됩니다. 앞서 경주시 조사단은 최종 보고에서 월성원전 내의 삼중수소의 누설 판정 기준치를 1리터당 1,100베크렐로 제한했습니다. 한수원이 비계획적 유출 기준으로 삼았던 4,000베크렐이나 4만 베크렐보다 더 촘촘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이 기준치를 한수원이 수용하고 누설 시설물들을 모두 안전하게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미국은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소개하지만 제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환경단체는 누설이 확인된 월성 1호기 사용핵연료 저장조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설 의혹 초기부터 환경단체가 요구해온 사용핵연료 저장수조 에폭시막 교체 여부 역시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주시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월성원전 부지 내의 지하수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노후 배관들에 대한 교체나 시설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경주시에서 그런 대책을 좀 내놓고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경주시는 아직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두 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내부 제보로 삼중수소 누출이 알려진 지 2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대책이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시는 북천을 가로질러 도심과 동천동을 잇는 경주교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 2등급이 나와 총 중량 20톤을 넘는 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업체 점검 결과 경주교의 교각 일부에 균열이 발견됐고 교각과 상판 사이 받침과 바닥판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해 교차 진단에 나서고 결과를 바탕으로 다리를 다시 가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영호남 화합 대축전이 작년 안동에 이어 올해는 전남 순천에서 개막해 사흘간 이어집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의료 문제 해결과 농업 대전환, 지방자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정부를 향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 협력을 위해 순천에서 만남을 가진 전남과 경북. 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는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올해 경실련 조사에서 전남과 경북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상황. 두 지역의 연간 의료비 유출 규모는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지방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던 전남과 경북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 의사협회 등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섬 쪽에 가면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도립 병원에도 의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정부 의정협의체 요구를 하고 있고. 전남과 경북의 근간인 농업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규모화와 스마트 체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며 두 지역의 협력을 통해 농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100헥타 이상을 몇 군데 모아서 공동으로 영농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현재보다 생산이 한 3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농법을 만들어서 김 지사와 이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옮겨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 중심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낙동강을 왜 중앙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리해야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오는 지방시대. 중소기업 업무도 그렇죠. 환경청 업무도 그렇죠. 또 노동부서 업무도 산업안전 재해 일어나면 시도지사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그러지만 아무 권한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의료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전남과 경북은 상생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영덕군이 오늘 지방채 잔액 6억 원을 조기 상환해 30여 년 만에 지방채 제로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2009년 202억 원, 2016년 65억 원, 2021년 40억 원 등 지역 개발 사업 등의 지방채를 발행한 영덕군은 이후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계획보다 상환을 7년 앞당기면서 민선 8기 들어 지방채 영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덕군은 매년 지방채 상환에 드는 재원과 이자를 절약하게 돼 지방 재정 건전성도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약이 무엇보다 위험한 이유 한 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한꺼번에 마약 사범 12명을 붙잡았는데 나이도 직업도 다양합니다만은 공통점은 대부분 마약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라는 겁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주택가 원룸을 급습합니다. 침대에 남성 한 명이 누워있고 방에서는 필로폰과 주사기가 나왔습니다. 변호인도 선임할 수가 있고 변명할 기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원룸 부엌장에선 작은 비닐팩에 나눠 담은 휜 가루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필로폰입니다. 경찰이 마약 사범 12명을 한꺼번에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수시로 만나 필로폰을 사고 팔며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700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220g도 압수했습니다.
거래는 주로 차 안에서, 투약은 주택가나 모텔 등에 숨어서 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도 다양한데 12명 중 11명이 마약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게는 마약 전과 시범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중독성이 강해서 계속 약을 찾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약을 구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12명이 이제 거미줄처럼 엮여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교도소에 다녀오더라도 또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중독의 심각성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8,000여 명, 재범률은 36%가 넘습니다. 경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 수사를 벌이는 한편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와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혜민입니다. 포항시가 시내버스 운영업체에 4년간 보조금 수십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해 포항시민단체가 이강덕 시장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의 부당한 지시로 시민의 세금이 불법적으로 지원됐다며 책임자들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즉시 환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울릉군의 고용률이 9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울릉군의 고용률은 81.1%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용률 80%를 넘었습니다. 울릉군 고용률이 높은 것은 주민 수가 적고 농림업 비중이 높은 데다 관광 활성화로 음식 숙박업이 발달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임시 일용 근로자 비중이 23.2%로 질적인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해병대 제1사단과 오천읍 서문사거리 일원에서 열리는 해병대 문화축제를 앞두고 교통과 주차,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는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올해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는 다양한 참여형,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해병대 제1사단 부대 안을 걸으며 구경할 수 있도록 부대 개방 범위를 확대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개별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남구는 지난해보다 3.39%, 북구는 3.17% 하락했고 울진구는 7.41%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과 금리 상승에 의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별 주택 가격은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합니다. 위촉된 5명의 보육 전문가들은 5월부터 포항 지역 전체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 위생, 건강, 안전관리 등 4개 영역 15개 항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게 됩니다.